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승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5장입니다.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니라. In the early heaven it has been said, humanity devises and heaven accomplishes. But from this time forth it is heaven that devises and humanity that accomplishes.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천지 공사를 통해 새 역사의 운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일은 일꾼들에게 맡기시어 가을 우주의 역사를 직접 이룰 수 있도록 온 우주에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유튜브의 짧은 영상 서비스인 쇼츠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최대 3분까지 길어집니다. 기존에는 1분 미만의 영상만 업로드할 수 있었던 쇼츠가 이제는 더 긴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3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유튜브 쇼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디렉터인 토드 셔만은 크리에이터들의 요청에 따라 쇼츠의 최대 길이가 3분으로 연장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츠는 유튜브의 숏폼 콘텐츠 서비스로 1분 이내의 영상은 쇼츠로 분류되며 1분을 넘는 영상은 일반 동영상으로 취급됩니다. 셔만 디렉터는 이번 길이 연장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기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은 이미 2021년에 숏폼 영상의 길이를 3분까지 늘렸으며 메타의 인스타그램 릴스와 네이버의 숏폼 서비스 클립은 90초 이내의 영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쇼츠의 영상 길이를 늘린 것은 경쟁 플랫폼들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유튜브 쇼츠가 주요 숏폼 앱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쇼츠를 주로 사용하는 이용자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이 따랐습니다. 이들은 일평균 약 44분 동안 숏폼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쇼츠에 템플릿 기능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 기능은 영상 편집의 틀을 제공해 초보자도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믹스 버튼을 통해 템플릿을 선택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국경선 인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작전 예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평양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 즉 드론이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발표에서 8개의 포병여단이 완전 무장을 갖추고 13일 저녁 8시까지 사격 대기태세로 전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각급 부대의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평양 내 반항공 감시 초소 역시 증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발 무인기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신은 또한 한국 무인기가 추가로 국경 및 평양 상공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면서 재도발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적의 특정 대상물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대응은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일, 9일, 10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무인기와 대북 전단 사진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가 누구이든 관심 없다며 한국 무인기가 다시 평양에서 발견된다면 끔찍한 참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협박하는 행위는 적반하장이라며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을 뿌리는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서 국민 안전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육군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소총을 장착한 로봇개를 중동 지역에서 실험했습니다. 이 로봇개는 드론 격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번 실험은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로봇개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족 보행 로봇 생산업체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제작되었으며 올해 한국의 방산기업 LIG 넥스원에 인수된 곳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중순 사우디아라비아 레드샌드 통합실험센터에서 드론 격추 리허설을 진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로봇은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60이라는 무인 지상 이동체로 이 로봇의 몸통에 AR-15 계열 소총이 장착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소총은 AI 전자 조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작동하며 론 울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 전장에서 적극 활용되면서 로봇개가 드론 감시와 격추라는 새로운 임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 해병대가 소총을 장착한 로봇개를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로봇 기술과 AI를 전투에 접목하여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방위 기술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치북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방위 기술에 투자된 벤처 캐피탈 자금은 700억 달러, 약 9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기술 스타트업 제로마크의 CEO 조엘 앤더슨은 드론이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를 저지하는 기술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동 및 기타 지역에서 급증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카운터 드론 솔루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족 보행 로봇은 인간 병사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병사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국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몸의 기둥 뼈라는 주제로 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오래된 건물의 잔해들을 보면 문짝이나 벽들은 다 부서지고 없어져도 기둥들은 버젓이 남아있듯 우리 인체도 죽어서 모든 살과 장기가 문드러져도 뼈는 남기 때문에 유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 몸을 세워 일으키고 걷고 뛰고 일하는 동작은 근육의 힘으로 하지만 튼튼한 뼈에 지탱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기둥에 금이라도 가기 시작하면 균형이 무너져서 작은 지진에도 무너질 수 있듯이 발목뼈에 자그마한 금이라도 가면 체중을 실을 수 없어서 목발을 짚지 않고서는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뼈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의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아 상태일 때는 800여 개였던 뼈가 태어날 때쯤에는 이들의 뼈가 자라서 붙어서 300여의 뼈로 구성이 되며 성인이 되면 206개 정도의 뼈가 됩니다. 인간을 소우주라 칭하듯이 도가의 양생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발은 땅을 닮아 평평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음양학에서는 몸의 정중앙인 몸체를 음체로 비유하고 몸체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
수시로 움직이는 양손과 양팔, 머리 이 5가지 몸체, 즉 5체를 양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해부학적으로 인체 뼈의 개수도 대우주 자연의 수와 닮아 있는데요. 하늘에 28수가 있듯이 머리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설구를 제외하면 28개가 있습니다. 또한 땅에는 24방위로 최대로 벌어지듯 24개의 척추뼈가 등을 이루고 24개의 갈비뼈가 가슴 우리를 이루어 몸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 팔과 양 다리뼈는 음양의 최대수인 60간지 도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 팔을 보면 팔부터 손끝까지 손목뼈 8개를 포함해 한쪽에 30개씩 양쪽 60개가 있으며 다리부터 발끝까지 발목뼈 7개와 슬개골 1개를 포함하여 한쪽에 30개씩 양쪽 60개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각의 운동에는 일체 삼용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체는 하나인데 셋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팔은 전체로 보면 하나인데 어깨 관절의 회전 운동과 팔꿈치 관절의 굴신 운동, 손목 관절의 굴신과 회전 운동, 3가지 관절의 쓰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은 하나인데 손가락 관절은 3개의 관절이 있어서 그 쓰임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인체의 뼈를 관찰하면 대우주의 원리가 녹아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뼈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 아기세포인 고라세포가 점점 단단해지고 또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며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고라라고 하는데요. 고라 과정을 통해 키와 체구가 커지는 것이죠. 이 뼈가 만들어지는 고라 과정은 그 방식에 따라 막성 고라와 연골내 고라로 구분됩니다. 조골세포가 유골화되어 바늘 같은 침상 조직의 모양을 띠면서 점점 석회화되다가 평평한 해명골을 형성하는데 마치 그 모습의 막이 뼈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막성 고라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평평한 모습의 두개골과 갈뼈득이 그것입니다. 연골내 고라는 중비엽에서 분화한 간엽 조직이 연골로 변했다가 연골에 칼슘이 쌓이면서 딱딱한 뼈로 고라되기 때문에 연골내 고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팔다리 뼈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라라는 것이 성장이 끝나는 20살 무렵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뼈세포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요. 골수 속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인 골원세포와 뼈를 분화하는 조골세포와 단단한 뼈조직을 이루는 뼈세포, 뼈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로 나뉘는데요. 뼈의 안쪽 골수 쪽에 존재하는 골원세포들은 어린 뼈 세포인 고라세포를 만들어내고 안쪽막이나 골막에 많이 존재하는 고라세포는 성장하여 뼈를 이루고 뼈 바깥쪽 표면이나 다친 뼈에 주로 존재하는 파골세포는 뼈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뼈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처럼 계속 굵어지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골세포의 생성과 오래된 골세포의 파괴, 이 2가지의 밸런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고라세포가 기능이 좋거나 많고 파골세포가 적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반면 노인이나 너무 젊은 나이에 연골이 튼튼하지 않은 연골연화증이 오거나 50세도 되기 전에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는 고라세포의 기능이 안 좋거나 적고 파골세포는 많아서 그렇습니다. 뼈는 기본적으로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단하기만 하면 체중을 견디는 완충작용이 없어서 어떤 방향의 힘에 대해서는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단단한 무기질과 유연한 유기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뼈 속의 무기질은 칼슘과 인이 대부분입니다. 이 2가지 이외에 마그네슘, 황산염, 불소 등도 소량 존재합니다. 유기질에는 콜라겐과 지질이 있는데요. 콜라겐은 무기질 결정체들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접합면을 제공하고 지질은 단백질과 다당류가 혼합된 형태로 콜라겐과 무기질 결정체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본드, 접합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뼈 안에도 구조적으로 무기질이 풍부하고 치밀하게 결합되어 단단한 외벽 부분인 컴팩트 본, 즉 치밀뼈 부분이 있으며
치밀뼈에 비해 유기질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스폰지 모양의 스폰지본이 있으며 스폰지뼈 사이사이와 그 아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 몸의 정수 중의 정수인 본 매로, 즉 골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골 조직에는 무기질이 훨씬 많으며 부드러운 연골 조직에는 상대적으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같은 유기질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와 연골 이 두 가지가 튼튼하려면 칼슘과 인, 콜라겐, 단백질, 당을 고루 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에서의 칼슘의 제흡수는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은 칼슘 영양제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비타민 D 체내 합성을 위해서는 햇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간 저도 진료를 보면서 한의원 오시는 환자들을 살펴본 경험으로는 영양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한 조건의 경우에 적당히 바깥 활동이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실내 사무 활동만 하신 분보다 골밀도가 좋았습니다. 확실히 바깥 활동을 통해 햇볕을 적당히 받아야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뼈 건강은 지구의 중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다지기가 아주 중요하듯이 뼈의 수직의 압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 나가서 단 한 달만 있다가 지구로 돌아와도 뼈가 약해져서 처음엔 걷지 못하다가 재활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다고 계속 누워 생활하다 보면 금세 뼈가 약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계속 누워 있었던 환자분들도 자꾸 걸어보려고 노력해야 몸이 회복됩니다. 일반인들은 중력을 높이는 등산 등의 파워워킹이나 줄넘기, PT 체조 등이 뼈 건강에 좋겠죠?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은 칼슘과 인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혈액 내에 칼슘과 인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아닌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밤낮으로 계속 받는다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굴 등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뼈에 쌓이지 않고 신장에서 배출되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고 항상 숙면을 취한다면 피 속에 골질을 이루는 성분들이 뼈 속에 골수로 잘 들어가 뼈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하강하고 만물이 수렴하는 이 저녁 시간에 명상과 수행을 한다면 더욱 뼈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오늘은 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관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3일 오후 3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이것이 개벽이다 출간 40주년 기념 개벽문화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이것이 개벽이다의 저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특별 강연을 통해 현대 사회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새롭게 도래할 개벽의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개벽을 넘어 다 함께 빛의 시대로이며 기후위기, 전염병, 가을 개벽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변화를 전합니다.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큰 변혁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깨어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STV 상생방송에서 생중계되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흠칫흠칫될 전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흠리 치아들의 음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흠칫흠칫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흠리 치아들의 음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치유하시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금지 원의 대강 시천주 조화정 명세불 천주 조화정 명세불 망만산 위계경제 화의 대강 천주 조화정 명세불 망만산 위계경제 화의 대강 천주 조화정 명세불 망만산 위계경제 화의 대강 지기금지 원의 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지하도래 웅리합리사파 웅치웅치 태울 천사문 웅리지하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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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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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니지아노래 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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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니지아노래 니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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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이제 아픈 부위에 가득 차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이 뭉쳐지면서 불꽃 폭죽이 터지듯 빛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전체가 빛이 됩니다. 이 빛은 만유 생명의 원천적인 동력원, 우주 율려의 조화 빛으로 더욱 강력한 소생력을 가지고 나를 자가치유합니다.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생선도 조화정 명세물 만만산 천유조화정 명세물 만만산 위계경계화의대가 천유조화정 명세물 만만산 위계경계화의대가 천유조화정 명세물 만만산 위계경계화의대가 지움치 태울 천상운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 웅리치야 노래 웅리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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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
부천도장 유승미. 저는 몇 년 전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골수의 암세포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시련인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늘 잠이 부족하고 많이 피곤해서인지 혈액중 혈소판 수치는 너무 낮았고 온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조심하며 생활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은 병원에서 수혈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혈소판 수치가 오르지 않는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혈소판 수치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고모님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증산도 부천 도장으로 전화했습니다. 도장에서는 제 상황을 배려해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행의 이치와 주문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부터 청수를 올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조상님께 병을 꼭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수행을 하면서부터는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면서 몸에 있던 멍들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행을 하고 2주가 채 안 된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혈소판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고 혈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제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의 무궁한 조화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조상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도장 이영자. 하루는 채널을 돌리다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방송에서 나오는 상제님 말씀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때부터 상생방송을 즐겨보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침 수행 시간에 맞춰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마음 안에 있던 우울증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도 좋아졌는데요. 오래전 사고로 척추가 골절되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기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수행이라도 많이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하루에 3-4시간씩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읽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은 오래 앉아있거나 걸어다녀도 아프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이 납니다.